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사저가 있었는데 이 집을 세 번째 아들인 김홍걸 님이 10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거액의 상속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셨던 고 이희호 여사께서는 사저는 꼭 기념관으로 해라 라는 유언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볼게요. 유산을 받은 거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상속세를 내야 된다. 상속세를 내야 된다 얘기 나오면 굉장히 이제 발끈발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세야말로 당장 없어져야 되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세금 다 냈는데 왜 자식 줄 때 또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모두들 느끼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남들이라는 건 여기서 삼성이에요. 삼성은 십몇 조씩 내야 되는 게 맞고 나는 못 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마음속에 다 꽉 차 있죠. 이런 유명한 집들조차도 상속세 내야 돼서 받은 거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증여세 사라져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이분이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재산 공개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3주택인가 4주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 자제 중에서 집 맞는 사람은 참 없는데, 아주 특이하게 집이 많았고, 또 특이하게 강남구에도 하나 있고 서초구에도 하나 있고 딴 데도 있었고, 그래서 집이 많아서 좀 특이했던 분입니다. 또 강남집은 20대 아들한테 증여도 했고 그랬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자산이 많은데 그 자산 중에서 뭘 팔았냐가 되게 중요하죠. 뭘 팔았다고요? 마포구? 무슨 동? 동교동. 그렇죠. 강남 서초를 지키고 마포를 던진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참 유명하신 분들도 강남 서초는 절대 안 파는구나. 문재인 정부 때로 가볼까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분 기억나십니까? 집 한 채씩 팔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만두신 거? 그분이 옛날 한국항공우주 사장님이셔가지고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도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계신다. 다들 비슷한 생각이라는 거죠. 겉에서는 딴 얘기, 토지공개념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어쩌저쩌고 하지만 강남 서초의 나의 자산은 꼭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계신데, 자산 가격 올라봤자 뭐에 쓸모 있느냐, 안 팔면 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계의 꼬꼬마 같은 표현들이죠.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이래저래 좋습니다. 왜 이래저래 좋으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를 아시는 분은 부동산이든 어디든 간에 투자계의 중수 이상 되십니다. 안 팔 건데 왜 올라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융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융통. 지난 정부에서도 사람들을 굉장히 속였지만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이 1도 안 나오는 줄 아셨지만 갖고 있는 집들은 대출 나왔잖아요. 살 때 못 받는다는 거지 갖고 있는 거는 나왔다는 게 문재인 정부 15억 초과 대출 금지의 핵심이었는데, 자산값이 많이 오르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대출 받는 식으로 해서 융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뭐냐? 공무원과 직장인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융통할 일이 자주 있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 게 일상인데, 든든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이 잘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해보니까 자산 말고 날 믿어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은행 가서 제 명함, 제 이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저 뭐 갖고 있나 한번 보고 있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산 상승분에 대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응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매매가가 100억인데 상속세가 대체 얼마가 모자라길래 이 100억짜리를 파냐 이거죠. 상속세는 보유한 재산으로 대출받아서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포 자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마포 자산을 팔고 강남 자산은 전혀 건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상당히 현실적이죠. 정말 현실적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분 가족들의 내용과 본인의 경제적인 결정 내용인데, 뜬금없이 지금 정치인들 중에 상당히 고인물들이죠.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갑자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막 돌고 있습니다. 어떤 현직 국회의원께서는 딴 분이 전 재산을 내놓기로 했다. 유명한 분들 이름 많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분들이 어떻게든 사저를 지켜야 된다,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시사점인데, 저는 이렇게 명분 이런 얘기 할 때 명분 됐고요, 이빨 좀 그만 까고요, 입금하세요. 입금하는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돈 내는 사람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어디서 배나라 감나라 이러시는 분들 치고 돈 잘 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명분론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다들 대의를 살려서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코멘트만 하시지 막서 돈을 안
같네요. 다 야같다는 거죠. 제가 서울 와서 느낀 건데 이런 식으로 말 많은 사람 치고 밥 잘 사는 사람 못 봤고 중요할 때 단돈 10만원, 100만원 내시는 분도 잘 못 봤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돈 잘 내는 사람이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에 가장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다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명심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 저번 정부에서 집 많이 갖고 있으면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까 4주택 가까이 되시는 분들조차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잖아요. 유명하신 분도 집 많이 갖고 계셔도 이상하지 않다. 집 많으신 분들은 현직을 버리고 집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아까 또 중요한 얘기 했죠. 자산이 오르면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요, 자산값이 계속 오르면은 대출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자산 많으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데, 사람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 상속증여세가 빨리 사라져야 그 다음 때로 자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결론, 기념관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쭈루루룩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가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가문 따위 됐고 내 재산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정을 하는 후손들이 꼭 나온다는 거죠. 돈 버시면은 꼭 자녀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밖에 안 남아요.